안녕하세요. 문방구 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고장난 커브드 모니터를 유튜브에서 모니터 수리하는 정보의 영상을 참고하여 직접 수리해보는 영상에 대하여 제 생각을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고장난 모니터의 원인을 파악하려다 실패한 후 그래도 다른 유튜버들이 고장을 수리하는 영상을 참고하여 전원보드 고장일 거라고 추정하여 해외 배송을 통해 고장난 것으로 보이는 전원보드를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원보드를 옥션으로 주문하는 영상까지 올리게 되었고, 이번 영상은 그 영상의 후속편으로 고장을 직접적으로 수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영상과 제 결론에 대한 생각을 담아볼까 합니다. 혹시나 지난번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그분들을 위해 간단히 지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아는 지인분께서 당근마켓으로 중고로 커브드 32인치 모니터를 구입하셨는데 그게 이틀 만에 고장이 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고장 증상으로는 모니터의 전원을 인가하고 나서 모니터 하단에 모니터를 켜기 위한 전원 버튼을 눌러도 모니터가 켜지지 않고 전원 표시등조차 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고장 발생으로 인하여 모니터를 버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직접 고쳐서 사용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흔쾌하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커브드 모니터를 고치기 위하여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았고 유튜브에 널려있는 모니터 고장 발생 시 고치는 방법에 대하여 정주행하였고 직접 모니터를 고치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떠도는 모니터 고치는 방법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모니터 내부의 파워보드에 달려있는 고장이 나서 배가 부풀어져 있는 콘덴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그 고장난 콘덴서를 인두기를 사용해 새 콘덴서를 구입하여 교체해서 고장을 수리하는 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콘덴서가 부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서 교체하는 앞에서의 말한 영상을 보게 되면 왠지 저도 그 영상처럼만 하면 간단히 모니터를 직접 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고치기 위해선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테스터기가 필요한데 앞서 말한 방법으로는 비싼 테스터기가 없어도 고장 부위를 찾아낼 수 있어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인두기와 교체해야만 하는 정상 콘덴서만 구입하게 되면 이 영상을 참고하여 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모니터 덮개를 열어봤지만 영상에서처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가 불러서 고장 표시된 콘덴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저는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못하고 더 다른 유튜브에서의 모니터 고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고 결국 모니터와 모니터 전원 표시 등에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높은 확률로 파워보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외 배송을 통해 새 파워보드를 구입해서 교체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결론에 이르는 그날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션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약 15,000원 가격대의 내 파워보드의 모델명과 일치하는 파워보드를 구입 신청을 하고 입금까지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파워보드가 배송되어지지 않았고 대신 제가 신청한 파워보드를 현지 내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며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돈이 안 되어서 안 보내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다른 업체를 찾아보게 되었고 18,000원 가격을 요구하는 곳에 다시 배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 또한 일주일 뒤에 전에 업체에서와 같이 현지에서 물건을 찾지 못해서 못 보내준다는 문자와 함께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2번의 실패로 인해 이쯤에서 포기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때 그만 포기했었더라면 더 좋은 결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3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23,000원에 판매한다는 곳을 통해 파워보드를 구입 신청하게 되었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한 뒤 추석 연휴로 인해 2주 만에 드디어 택배 상자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배송을 통해 혹시나 벽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그토록 원하는 파워보드가 다행히 온전하게 배달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모델명이 찍힌 파워보드를 교체하기 위해 모니터 덮개를 열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장난 파워보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파워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 위치대로 설치하였고 연결되어 있던 배선대로 연결하기 위해 혹시나 배선 연결하는데 실수가 있지 않기 위해서 고장난 파워보드 배선 철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이후에 배선 연결 시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선 연결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파워보드 교체 작업을 마친 뒤에 모니터 덮개를 덮어주고 모니터를 분해하였던 역순으로 조립을 하여 온전한 외관으로 만들어 놓고 전원 코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원을 넣자마자 모니터에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전원은 넣었지만 아직 컴퓨터의 연결선을 연결하지 않아 아직 신호 없음이라는 표시가 뜨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모니터 아래에 있는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니 모니터가 꺼지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니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니 전원 표시 램프에도 전에와 다르게 불이 점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얼른 모니터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한 고비 넘기니 다른 고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원 고장을 수리해서 전원이 들어오게 만들고 나니 이번에는 모니터 액정 화면에 검은색 세로줄 한 줄이 떡하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주 힘들게 모니터를 분해하고 유튜브 영상을 수십 편 찾아보고 난 뒤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참고해서 혼자서 공부도 해보고 해외 배송을 3번 연속이나 적은 금액이지만 2만원 돈을 들여서 드디어 고쳐놨구나 기뻐했는데 이번에는 모니터 액정 화면에 문제가 발생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액정 가격은 모니터 가격이 한 70-80%나 되는 고가여서 파워보드 교체 때처럼 쉽사리 구매해서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모니터 한 대를 구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마음에 모니터 액정 수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수리 업체 블로그에 글을 남겨보았는데 결국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모니터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모니터 고치기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다행히 투자한 돈이
2만원 정도뿐이라서 피자 한 판 사 먹었다 생각하니 그리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좋은 경험과 가르침을 알려준 이번 도전이 그리 쓸데없는 일만 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시는 모니터를 직접 고치겠다고 돈을 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고장난 모니터를 고치기 위해서 안을 보기 위해 분리해 보는 것은 상관없는데 돈을 들여서까지는 다시는 고치지 않으려 합니다. 아마 제가 모니터를 고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힘을 들여 모니터 뚜껑을 열다가 화면에 세로줄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주인분이 세로줄 문제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감췄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이 모니터를 고치겠다고 들은 비용 2만원이면 당근마켓에서 잘 찾아보면 이 모니터보다 비슷한 또는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의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세로줄이 가 있는 이 모니터는 버리지 않고 그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한 사람이어서 화면에 비록 굵은 검은 줄이 그어져 있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커브드 모니터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고쳐보겠다고 조물조물한 제 손때가 가득 묻힌 이 모니터를 쉽사리 버릴 수 없을 듯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서는 저보다 손재주가 더 좋으실 수 있으니 직접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이 제 생각을 이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